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1cm 다이빙,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책이라는 거.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과연 이런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하나 고민이 사실 조금 됐었어요. 뭐 두꺼운 책도 아니고 여튼 뭐 일단 읽기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읽어봤는데, 다 읽고 나서는 무언가 여운이 남는 이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우리 인생, 삶, 어떤 생활이 그것들의 본질이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니지 않는가,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무거운 것들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뭔가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어떤 느낌,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남는 책이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두 화자가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식인데, 두 화자가 1호, 2호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독자를 이제 3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책 속에 보면 독자에게 직접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라고 이렇게 질문과 이제 여백의 페이지가 있는데, 질문은 뭐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거 있나요? 어떤 노래를 듣고 싶나요? 뭐 인생 영화, 또는 당신의 뭐 소확행이 아닌 최소확행은 무엇인가요? 뭐 이런 작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다 보면은 잘 못 쓰는 또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죠. 그런 경험 속에서 인생을, 삶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이제까지 무언가 크고 묵직한 그런 서사, 뭐 인생을 건 투쟁이라든가, 뭐 독립운동 이후의 민주화까지, 뭐 역사에 대한 분노, 또는 뭐 사피엔스에서 얼마 전에 다루었던 휴먼 카인드 같은 그런 빅 히스토리, 거대 담론,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져왔는데, 가끔은 이런 가벼운 것으로 분위기를 전환해볼 그런 필요도 있겠다. 우리에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,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의 삶에서 견디기 어려운 존재의 무거움,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좀 보다 라이트하게 가볍게 살자, 그리고 도처의 아주 작은 행복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채집해보자,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몇 가지 문장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시간과 노력이 아닌 나를 얼마나 깎아내리는지로 변해 있었다. 이게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한 정말 간절하게 버리고 싶은 습관이다.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누구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있죠.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뭐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 자학하는 그런 과정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이런 경우도 있죠. 사실 지나가는 아기가, 아니면 타인이 뭐 돌부리에 걸려도, 눈길에 미끄러져도 우리는 연민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죠. 그런데 자기 자신이 돌부리에 걸리고 눈길에 미끄러지면, 아니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조심하지 못하고 역시 너는 뭐 안 되는 놈이야,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. 그리고 정말 나쁜 인간이나 나쁜 상황에 걸려도 또 그것을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있죠. 결국에 처음에 문제를 막 제시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제 탓이겠죠. 뭐 이러한 스토리들, 또는 어떤 도전, 근데 그 도전의 확률이 거의 로또 확률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. 그런 도전에 실패를 해도 그걸 경험으로 삼지 못하고 또 실패한 자신을 자학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. 나 스스로를 얼마나 깎아내리는지,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잘 관찰을 해보고 그러한 습관을 고치는 것, 그것이 또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나는 매일 그 작고 작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 불행해졌다. 작고 작은 것들로 나열된 거는 막히는 하수구, 집에서 하수구 막히는 경우 있을 것이고, 눈앞에서 놓친 버스, 열심히 달려왔는데 버스를 놓치거나, 또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뭐 비를 만나거나, 수건을 쓰는데 젖은 수건에서 물 비린내가 난다거나, 줄을 서고 있는데 뭐 새치기를 하는 할아버지, 그리고 1호 화자의 경우에는 할머니가 늘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. 이런 것들, 그 작고 작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
불행해졌다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행에 민감한 만큼 행복에도 민감해 보고 싶다.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운한 것, 불행한 것은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. 일상을 살아가면서 행운이라든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캐치하기보다는 애써 무덤덤하거나 또는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, 우리 인간에게는 인지 편향 중에서 부정 편향이란 게 있다고 하잖아요. 동질의 양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부분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뭐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그런 경향이 될 수도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을 부정적이거나 불행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운한 것, 불행한 것 기막히게 캐치하는 것만큼 행운이라든가 행복에 관한 것도 작은 것들 기막히게 캐치해낸다면 보다 삶이 또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. 작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내 행복을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이 챙겨주길 바랬던 거지? 가만히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. 이 책의 화자가 하는 얘기예요. 이 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했다는 거죠.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. 이제까지 나는 행복을 다른 사람이 챙겨주길 바래왔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일찍 철든 척은 다 하고 살았지만, 자, 울지 않고 기다리면 산타가 선물을 준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을 가장 오랫동안 믿은 바보일지도 모르겠다. 그러니까 울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에 산타 같은 사람들이 또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선물을 주고 행운을 주고,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거죠. 그런데 경험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내 스스로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진행을 해 나갔고, 그 과정에서 나의 능동적인 노력과 시도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어우 큰일 날 뻔했네,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. 이것도 우리 일상에 아주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. 누군가, 내가 만나는 나의 배우자, 내가 낳게 되는 나의 아이가 막 우연히 크게 잘 돼가지고 나에게 행운을 주겠지. 부자 친구를 만나서, 선배를 만나서, 잘 나가는 상사를 만나서, 또 곧 크게 상장할 4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만한 그런 회사를 이끌 CEO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그런 스톡 옵션을 주겠지. 이러한 믿음, 산타나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우물쭈물 대다가 이럴 줄 알았지.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버나드 쇼의 묘비명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행복한 경험에 다가가고 시도하는 것,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외에도 아주 작은 스토리지만 그 안에서 뭔가 아주 작은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고, 그런 것들을 나의 작은 행복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2호의 리스트 답변에는 뭐 스트레스 받을 때 10m 달리기, 제목도 1cm 다이빙인데 10m 달린다는 건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. 뭐 카트라이더 들어가서 미사일 쏘기, 또 강판에 쓱쓱 깔아서 감자전 해먹기, 점심 메뉴를 아주 적극적으로 정하기,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여하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고 시시해 보일 수 있는 책이지만 읽어보면 나름의 삶에 대해서 뭔가 독특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힌트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